돈 받으면 반드시 대가 치러야 돼요. 눈물 나게. 놀라운 것은 그런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남편의 돈을 받고 싶다면 거기도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호평동에서 왔습니다. 교수님 뵈러 ITX 청춘 열차를 타고 오면서 너무도 설레고 괜스레 눈물도 나더라고요. 아픈 엄마를 병간호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7월에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셨답니다. 마음은 슬프고 힘들었지만 더 이상 엄마가 아프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 엄마 생각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싶어서 직장을 다니려고 하는데 예전 직장에 친한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입사하려고 하니 그 전에 다녔던 직원들이 제가 불편하다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글을 써주셨는데 혹시 손을 드실 수 있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어린이집에 했는데 선생님이셨군요. 네, 이제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병간호하면서 이제 직장 그만뒀는데 너무 떨리네요. 불편해하시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인 것 같으세요? 거기 이제 원장님께서도 제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으니 물어봤나 봐요. 그랬는데 자기는 불편하다고 말을 했다는 말을 다른 이제 직원이 저한테 말을 해서 네 교사 채용이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네네. 그분이 불편해서. 네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50의 나이가 어느새 되어 버렸는데요. 요즘 만약에 저에게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메시지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연애에도 그렇고 인생에도 그렇고 너무 순정주의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첫 키스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처음 사귄 남자하고 처음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와 영원한 사랑을 이루고 나는 이놈 저놈 만나기 싫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뭔가 좀 나의 이상을 실현하고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안 나고 좀 온전함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혹시 좀 그런 스타일이다 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 제 누나들만 그런 생각하시고 세상이 괜찮게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손 안 드신 여러분의 의견에 제 한 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 손을 드신 두세 분처럼 그런 생각으로 살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살지도 못했으면서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번민의 시작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안 살든 이것이 인간의 괜찮은 지점인데 생각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번민이거든요. 근데 속상하죠.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그분이 불편해하는 게 나에 대한 불편함인지 본인 자리가 전에 있었던 선배나 누군가가 오는 게 불편한 건지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속상한 일이고 왜냐면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게 속상하잖아요. 또 내 아는 사람인데 속상하죠. 그치만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걸 만약에 후배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라고 하면 그걸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한 번에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럴 필요도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게 좀 짭짭 나오잖아요.
한 번에 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될 필요도 이게 반말을 합니까? 느낌이 지금 없다. 저희 막내 누나처럼 그렇게 될 수도 문맥의 파악을 이렇게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될 수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보통 없다는 거죠. 인생이 한 번에 한 큐에 한 노선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 몇이나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자기 대학 전공 살려서 그 일 계속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는데요. 대부분은. 결혼할 때쯤에 만난 사람하고 결혼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남편하고 같이 와서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어쩜 그렇게 속이 없어요? 나이도 잡술 만큼 잡쌌는데. 근데 어쩌면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번 생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게 너무 강한 사람은 의외의 좋은 세상을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왜? 닫힌 문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닫힌 문 앞에서 화나고 있으니까. 닫힌 문 앞에서 열받아하고 원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의 문을 열려 있는데 이걸 볼 여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속상합니다. 그 친구분은 길에서 자빠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사고 없이 스타킹 같은 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의 편을 그래도 유치하지만 들어주고 우리가 마음을 객관적으로 나눌 그런 대화나 그런 이야기나 책이나 영상이 우리의 시절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어린이집 개원하시기를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로 아마 아예 다르신 분인데 한 분은 남자분의 고민이고 한 분은 여성분의 고민인데 사연이 너무 비슷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2살 장녀입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남자친구 소개해 드렸는데 엄마가 관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지래요. 엄마랑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한 분은 이영환님 남자분이세요. 35세 청년입니다. 어느덧 결혼 정년기가 되어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이성의 기준과 부모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나 다릅니다. 저는 저와 비슷한 삶의 패턴을 갖고 있으며 저와 대화가 잘 통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외 부분은 부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집안 학벌, 직업 등과 같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 극심한 반대도 겪어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아들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짝을 찾아보거나 TV 프로그램도 출연해 보았지만 그 또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너가 데리고 살 텐데 주변 의견이 뭐가 중요하냐? 모든 건 너의 선택이다라고요. 저도 물론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모든 걸 끌고 가기에는 심적으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요즘은 여자친구가 생겨도 부모님께 선뜻 말씀드리기가 겁부터 납니다. 부모님과 제가 모두가 편안한 짝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 이영환님 혹시 계실까요? 네, 이렇게 남자분하고 여성분이 이렇게 공통의 선생님은 주제입니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올해 30? 35입니다. 관상 35. 한번 보여주세요. 어머니한테. 네. 뒤에 어머니한테 관상 한번 보여줘. 네. 어머니 만약 관상 괜찮다면 따님하고의 교제를 허락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관상이 좋아 보이거든요. 네, 네,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게 목소리를 훈련하는 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지론이 뭐였냐면 목소리에 지문이 있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사람 안 보고 저 사람 소리 말투 듣고 저 사람의 성향과 살아온 거를 이렇게 파악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대부분 맞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요. 저는 관상도 믿고 목소리의 상도 믿거든요. 근데 거기에 최종적 오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목소리도 되게 이상적으로 좋고 얼굴의 관상도 좋고 얼굴에서 나오는 기운 이런 게 모두 다 좋은데 최종적으로 실수할 수 있고 믿어야 될 게 뭐냐라고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영혼의 언어를 믿어야 된다고 말할게요. 약간 이단의 시작 같은 느낌인데 아닙니다. 자, 언어학에서 언어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잔소리. 잔소리는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헛소리는 틀린 말이에요. 데이터는 감정 없이 정보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감수성이 들어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강연을 보시고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저만 할 수 있는 독특한 내용은 좀 해주면 안 돼요?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저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되게 비슷하고 어쩌면 저는 더 평이하고 심지어는 비속어도 많이 써요. 일부러. 대표님 아시겠지만 저 평상시 그렇게 비속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왜 비속어를 MSG를 치냐면 상대적으로 이 내용을 이런 내용을 막 듣고 싶은 사람이 아닌 분들을 위한 제 나름의 배려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어서 죄송해요. 다 맞춰드리고 싶죠. 근데 상대적으로 비속어도 쓰고 욕도 써요. 왜냐하면 보통 많은 대중분들이 거기에 이게 반응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반응할 때 얼른 제가 넣고 싶은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굳이 제조 비법이라고 하면 제조 비법인데 근데 다른 사람보다 제가 탁월하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거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제가 얘기를 할 때 제 얼굴이나 눈동자나 목소리에서 어떤 뉘앙스를 느끼실 거예요. 맞죠? 뭐를 느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것 같다라고 느끼시죠? 예? 아니 반말하지 말고 좀 해주면 안 돼요? 자, 뭐예요, 그게? 전 잘 모르죠. 여러분이 느끼는 게 각자 느끼시는 게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계속 보시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진정성. 또 뭐 느끼시는 게 있어요? 순수하다? 예? 솔직하다? 또요? 예? 뭐요? 공감, 친근함. 어쨌든 뭔가 여러분이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느껴요. 그러니까 대사만 듣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목소리의 뉘앙스와 눈빛이나 공기를 진동하는 걸로 우리가 다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최종적으로 믿어야 하는 영혼의 언어가 있는데 그 영혼의 언어에 동의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디 랭귀지 또는 반복된 행동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 사람의 영혼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행동 아니에요.
계속 추워? 말씀드렸잖아요. 행동이 아니라 행동 앞에 뭐 단어 붙었어요. 반복된 행동. 그게 가장 퓨어한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영혼은 반드시 물리적인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 얼굴상도 아니에요. 눈동자도 아니에요. 목소리도 아니에요. 뉘앙스도 아니에요. 반복된 행동이죠. 그러면 결국 뭘 봐야 되냐? 뭘 봐야 가장 리스크가 적냐? 완벽한 건 없고 뭘 봐야죠? 반복된 행동을 봐야죠. 근데 그 반복된 행동을 보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결혼을 하거나 직원을 채용하거나 누군가를 사귀거나 이럴 때. 그러니 거기에 최대한 근사한 이런 것들을 봐야죠. 근데 그러면 저는 뭘 보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결혼해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성인이니까 부부가 무슨 궁합이 중요하다고 해요? 네? 홍궁합이요? 속궁합이 중요하다고 해요. 저는 그게 그거보다 좀 더 온전한 제 의견을 해볼게요. 제 생각에는 진짜 인간에게 중요한 궁합은 언어의 궁합이에요. 무슨 궁합이요? 언어의 궁합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언어는 입에서 나오는 말만이 아니라 영혼의 언어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복된 행동이라고요. 반복된 행동이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부부관계 하기는 점점 어려워져요. 스킨십을 하기도,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아져요. 그러면 뭘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결혼은 60에서 70%는요. 이 남자는 자기 부모에게 유산을 받아요. 근데 그 유산은 돈이 아니에요. 저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추천할게요. 돈 많은 집의 남자를 보시잖아요. 여러분은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대가를 치를 자신이 있거나 각오가 돼 있으시면 돈을 받으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돈은 공짜가 없어요. 돈에는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짜가 절대 없습니다. 적은 돈도 공짜가 없는데 큰 돈에 어떻게 공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돈 받고 싶으면 며느리도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거 귀찮고 싫다라고 하면 돈을 안 받거나 돈이 없는 집안에 연합을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들 제 얘기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돈 받으면 반드시 대가 치러야 돼요. 눈물 나게. 놀라운 것은 그런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 공짜 돈은 더 없죠. 그리고 남편의 돈을 받고 싶다면 거기도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존심이든 눈물이든 기분 나쁜 마음이든 친절함이든 사랑이든 anyway 그 무엇이든 보통은 치러야 합니다. 관상도 일리가 있고 목소리의 상도 일리가 있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반복된 행동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남자가 반복된 행동, 부모에게 받은 언어, 그것이 엄마는 관상으로 유추하시는 걸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엄마는 삶에 이 연륜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안 살아본 게 아니다. 엄마 다 정말 그냥 엄마 딱 보면 나와. 저 김강사 엄마 딱 주댕이까지만 보면 나온다. 근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근데 그 오류를 가장 적게 잡을 수 있는 것은 반복된 행동이다. 그것만 가장 리스크가 적다. 저 우리 여성분하고 한번 대화하고 싶은데 마이크 우리 여성분한테 한 번만 주실래요? 그 남자하고는 헤어졌나요?
아니요. 아직 만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여기 누가 오자고 해서 왔어요? 제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네. 엄마는 평상시에 제 강연을 보셨나요? 아니면 전혀 네, 모르신? 보고 계시다고 하셔서 아, 저도 보고 있고 해서 아, 직접 가보는 것도 좋겠다 해가지고 음. 제가 먼저 추천을 했습니다. 그 분하고는 몇 개월 사귀셨나요? 아직 2년 조금 오래 안 사귀셨네요. 됐어요. 네. 아, 그래요? 제가 처음으로 남친구 있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린 케이스거든요. 원래는 아, 말씀을 안 드리고 연애를 했다가 처음 이제- 사귄 분이 아니라 여러 네, 번 그건 사귀었었는데 네, 처음으로 네, 했다. 괜찮다고 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따님 안에서 필터링을 많이 하고 네네. 이 정도면 엄마 아빠가 네, 뭐 오케이 하시겠는데? 라는 마음이 네. 들어서 소개를 해드린 거죠.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오직 엄마는 관상만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어머니가 마이크 한번 잡으실 수 있으시면. 어머니 그것만은 아니시죠? 다른 것도 있죠? 아니 한 번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 더 지켜봐야겠죠. 예. 죄송합니다. 어머니 엄청 쿨하시네요. 어머니가 지켜보시겠답니다. 네, 그 딸의 남자친구나 그러니까 아들의 여자친구한테는 좀 덜 그러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딸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막 흔쾌히 막 웰컴 이러기가 조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필터링을 2번, 3번 하고 더 뭔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성장 과정에서 특별히 더 애정을 갖고 양육을 했다면 그냥 엄마가 막 방치하고 아유 뭐 니든 네 아들로 살아라 뭐 그런다가 결혼할 때 안 돼 이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성장 과정에 어머니가 우리 따님한테 뭐 보통 어머니 그렇지만 열과 성을 좀 많이 이렇게 하셨나요? 저는 유명했어요. 저희 엄마가 아, 교육이나 이런 걸로 저한테 하신 걸로 주변에서 좀 그랬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엄마가 반대하시는 게 약간 제가 아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해는 하는데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중대지사니까 이거를 편하게 좀 같이 얘기도 하고 싶고 한데 나는 싫어 약간 이렇게 하시니까 약간 혼자 다 하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사연을 써봤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결혼정보회사에서 좀 오래 일했거든요. 어머니 그때 일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그쪽 업계의 비하인드인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회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다 알만한 회사 맞습니다. 듀오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그렇게 입이 쌉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꼭 저희 막내 누나 같네요. 근데 남자 여자 현실적으로 결혼정보회사가 그걸 이렇게 등급이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지만 뭐 이렇게 매기잖아요. 그 여성 A 뭐 이제 그거 하는 조건도 있어요. 학력, 부모님 재력, 외모, 키 뭐 다 있어요. 직장. 그리고 그거 솔직히 다 나누잖아요. 여성 A, 남성 A, B, C 이렇게 있어요. 남성 A는 여성 A하고 안 하고 싶어 한대요. 그럼 남성 A는 누구랑 하고 싶어 할까요? 여성 B하고 하고 싶어 한대요. 그러면 남성 B는 여성 C하고 하고 싶어 하죠. 그럼 누구 남았어요? 여기서 D가 왜 나옵니까? D는 말한 적 자체가 없는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이 받으실까요? 저런 학생들이 많다면 이런 단순한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험한 인생을 살라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A, 남성 ABC, 여성 ABC가 있습니다. 조건이. 남성 A 조건을 가지신 분은 여성 B를 원하신대요.
그러면 남성 B의 조건을 가지신 분은 여성 C를 원하셔요. 그럼 누구 남았어요? 여성 A, 남성 C. 근데 여성 A는 남성 C랑 절대 안 한대요. 내가 왜 해요? 내가 이 좋은 조건을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뭐 학력, 재력, 뭐. 근데 남성 C의 조건을 가진 사람하고 안 만나고 싶다는 거죠. 자만추도 아니고 돈 내고 이렇게 소개받는 건데. 그러면 남성 C는 가만히 있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이게 솔직한 이야기지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한국에서 막 이런 경우에 또 우리가 다문화 가정을 이뤄서 되게 잘 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누구만 남아요? 여성 A만 남는데. 그래서 조건이 좋은 여성이 너무 억울하게 너무 깊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성이 자기보다 너무 잘나는 거를 조금 어떠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내가 이렇게 말할 때도 조심스럽고 좀 부담스럽다고요. 공부도 잘하고 전문성 있고 차라리 그러는 여성보다 조금 나보다 조금 그런 스펙이 좀 모자라도 조금 내가 좀 선호하는 외모를 갖고 있거나 좀 말을 좋게 하거나 이제 그런 여성을 원한다는 거예요. 거의 대개. 그래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좋은 스펙을 갖추고 그런 여성들이 의도치 않게 또 일을 하다가 또 놓치고 결혼을 원했는데 굳이 제가 목소리로 따님을 유추한다면 되게 자기 중심이 있고 그렇지만 사람에 대해서 유연하고 되게 좋은 균형 감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따님이.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자기를 인정할 줄도 알면서 겸손하게 웃기도 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그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 물론 딸보다 어머니의 살아온 연륜이 더 있기 때문에 딸이 3D면 어머니는 4D지만 내 딸의 그것을 믿어보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짧은 대화지만 그 믿는 거에 반하는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여러 남자친구를 본인이 필터링해서 떨구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 정도면 엄마 아빠가 나도 좋아하지만 엄마 아빠도 좋아할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여러 번 검증을 했을 것 같아요. 따님 마요? 네, 그렇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도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사실 말씀을 드렸죠. 네. 32에 저런 목소리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딸의 선택이 설령 그 끝이 좋지 않더라도 부모가 해주면 좋을 것은 딸의 그 선택과 그 자기의 의지를 저는 믿어주는 게 최종 값으로는 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외부 남자가 지금 개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나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그러면 반드시 성공 아니야? 아니요,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럼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엄마와 딸의 관계가 평생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은 그 다음에는 엄마의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이겠죠. 엄마, 내가 생각이 맞다고 하지만 내가 전에 과거에 엄마가 날 믿어줬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엄마의 의견을 더 귀 기울여 볼게. 엄마 어떻게 생각해? 라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외부 남자보다. 제가 얘기하고도 제가 놀랍습니다, 어머니. 이거는. 근데 이런 마음은 왜 가질 수 있냐면 제가 따님의 오빠나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냐면 보편적 애정과 사랑은 갖고 있지만 내 식구가 아닐 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일이니까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대부분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왜요? 몰라서가 아니라 내 일이 돼버렸으니까. 내 남편 얘기니까, 내 아내 얘기니까, 내 자식 얘기니까, 내 일이니까, 내 과거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한번 듣고 웃다가 생각을 하고 객관화하게 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어머니가 인생을 바쳐서 따님을 훌륭하게 성장시킨 것에 대해서 박수 드리고 존경을 표하고 싶고요. 이제 딸과의 더 좋은 관계로, 왜냐면 이제 엄마들도 100살 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딸하고 그런 친구 같은 관계면 좋잖아요. 친구 같은 관계는 말 까는 게 아니래요. 결정할 때 의견을 서로 나누는 게 친구래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 친구로 생각하면 사소한 거라도 엄마 이번에 차 바꿀 건데 니들은 뭐가 좋아? 포르쉐가 좋아? 람보르기니가 좋아? 엄마는 아반떼. 중고 10만 길 거. 엄마는 딱 좋아 그거 길난 거. 10만 중고값 딱 좋은 거. 뭘 사냐보다 때론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을 주체자로 참여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수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실수를 해야 우리가 배우지 않겠어요? 근데 딸이 너무 강력하다면 실수라도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줘야죠. 그 믿음은 너의 선택과 그 안목에 대해서 엄마는 신뢰한다. 그게 맞을 거다. 이 믿음이 아니에요. 틀려도 엄마는 네 편에서 여전히 널 신뢰한다. 그 믿음을 줄 때 아들과 자식은 가장 신중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려고, 아니면 엄마 말대로 안 했는데 계속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났는데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안 되면 평생 누구를 원망해요? 엄마나 아빠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나 정말 그 사람하고 하고 싶었는데 반대해가지고 내 인생 계속 이렇게 되네. 그리고는 또 엄마 아빠 원망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굳이 리스크를 걸자면 자녀에게 선택을 믿어주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에 리스크를 거시라고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목이 메인 게 아니라 물이 막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딸이 있는데 저희 딸이 32살 때 따님처럼 저런 총명함을 갖는 딸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부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연은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감사함의 표현 같을 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이혼 소송하는 동안에 3년 전 난소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2년 동안 하고 현재는 딸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수술 후 병간호를 지금껏 무남, 동료, 애동딸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딸에게 고맙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저한테 이걸 주셨는데, 이 딸에게 영상 편지라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안 오셨던지 아니면 이제 그런 딸에 대한 감사함을 이 글로 전해 주셨습니다. 뭐 간단하게 딸에게 대신 제 딸이 아닌데요. 그래도 무남 동료의 그 아픈 엄마를 병간호해주고 하기가 쉽지는 않죠. 요즘 세대가. 네.
뭐 이거는 전에도 했지만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서로 얘기하고 싶은데, 한 20년 전에 어떤 이제 저희 직원분이 강사님하고 되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서 꼭 소개해주고 싶다. 만나면 대화가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소개팅 말고요. 그냥 소개였습니다. 귀신사라고 돌아올 귀, 믿음 신,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비구니 스님을 개인적으로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종교도 다르고 절에서 만났는데 그 종교가 다르면 사실 성당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 절에 가는 게 약간 좀 뭔가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색함을 순식간에 없앨 만한 너무 재미있고 친밀한 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치면 부목사님 같은 또 스님이 스님 저녁 예불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야, 나 오늘 이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게 예불이니까 너 혼자 가서 해라. 그러고는 이제 이분은 예불을 땡땡이 치시고 저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저보고 저녁 공양을 하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시겠다는 얘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음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절도 기도하고 밥 먹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데 이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은 저 멀리 태양에서 온 햇빛과 수많은 바람과 농부의 많은 수고와 유통업자들의 노력과 더운 주방에서 불을 만지면서 애써주신 분들의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귀한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삶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니 눈을 딱 뜨고 절 보더니 아멘. 제가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건 양자역학이고 천체물리학이고 현상학이고 인문학이자 과학이고 물리학이고 화학이고 시이자 모든 것이잖아요. 영성이자. 그러고 보면 진짜 진리와 영성과 과학은 하나의 점에서 만날 겁니다.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까 그걸 나누는 거지. 그 기도가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여기 두부에는 태양이 저 멀리에서부터 와 있고, 그리고 농부가 또 수고를 했고, 수많은 제조하는 사람들이 여러 시간의 노력을 걸치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집까지 배달을 해주고, 또 주방에서 보통 엄마들이 또 그거를 요리를 해서, 물론 요즘 엄마들은 배달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그릇 바꾸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 모든 노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부에는, 이 계란에는, 이 콩나물에는 우주의 정성과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종합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깨어있는 마음과 정신으로 삶에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종교에 대한 배려로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눈물나게 감동 깊고 아마 평생을 생각해도,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뭘 좀 먹을 때도 그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래,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있네. 저 태양에서부터 온, 그러니 이게 진리잖아요. 이치잖아요. 이건 문학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할까? 왜? 내가 지금의 이 나이에 되어서 이 몸이 되고 이 생각을 할 때까지 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정성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나는 그 유익함을 어떻게 줄까? 그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되더라고요. 먹을 때마다. 스님의 기도를 크리스찬이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의 기도는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 이건 매우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나요? 그 딸에게 감사하는 그 메시지를 대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은 까먹지 않는데 왜 이 말을 했는지는 까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 딸이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어머니의 수많은 정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수많은 시간을 바친 거에서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수많은 식사와 어머니의 시간과 아버지하고 살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그 수많은 세월을 자식들 때문에 자기의 몸을 갉아먹으면서 살아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유명한 대사, 내 안에 엄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엄마의 시간이 있고 엄마의 눈물이 있고 엄마의 수백 번 수천 번의 참은 시간이 있고 엄마의 살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빼서 죄송합니다. 아버지도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염색체가 있잖아요. 46개가 있죠. 염색사가 보통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복제를 할 때는 이제 46개가 82개가 돼야 돼. 92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염색체가 그냥 반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이게 복제가 돼요. 그래서 이 실이 두 개로 딱 붙어요. 이게 정확히 반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 그 세포를 딸세포라고 불러요. 아들 세포도 아니고 딸세포. 그리고 그 떨어진 원 줬던 세포를 모세포라고 부릅니다. 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것처럼 엄마와 아들,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그 관계보다는 제가 봤을 때 엄마와 딸의 관계가 훨씬 더 애틋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말하고 놀랐습니다. 꼭 좀 소개를 좀 해달라고 해서 짧은데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오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 꼭 좀 해주세요. 꼭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하신 분들은 또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2달 전 남친한테 차이고 3번의 소개팅을 했는데 다 잘 되지 않아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괜히 전 남친 또 생각나서 조금 힘듭니다. 꼭 해주라고 해서 혹시 일단 제가 얼굴을 보면 왜 헤어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계십니다. 아, 그래요? 우리 앞에 계시군요. 궁금한 건 전 남친과 몇 년 만나셨을까요? 1년 반. 1년 반 만나시고 헤어지시고 그리고 나서 새로 누군가를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언제쯤 있으니까 들던가요? 나 한 달 있다가. 일단 저의 여동생이라면 뒤통수를 때리고 싶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이니까 때릴 수는 없고. 근데 그게 누군가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도 화가 나. 나도 짜증나. 나도 누군가랑 잘 만나는 거 보여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나요? 그런 마음 조금도 없었고 뭔가 외로움? 아니요. 그럼? 그냥 저도 약간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싶었어요. 오늘 누구랑 왔나요?
언니랑. 친언니? 네, 아니요. 그냥. 아는 언니? 제가 아는 언니랑 상담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동생이 가서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20몇 살이라고 그랬죠? 28이요. 28. 그럼 뭐 결혼하기에 적정한 시간인데.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빨리보다 좋은 건 적정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뭐든 빨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조기 교육. 그쵸? 어머니들 애들이 천재라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얘 영재반 올라가고, 막 천재, 조기 결혼, 조기 유학, 조기 이혼, 조기 재혼, 조기 사망. 굴비도 있어요. 굴비가 있다고 합니다. 저기도 있고 굴비. 조기도 있고 굴비도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자, 근데 우리는 자꾸 남들보다 빨리를 되게 좋은 가치, 중요한 가치, 탁월한 가치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남들보다 늦게 하면 엄청 저 같은 경우에 그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 과정에서 항상 저한테 슬픔을 느낀 건 나는 왜 남들이 할 때 못할까였어요. 남들이 대학 갈 때 나는 왜 대학을 못 갈까? 나는 왜 적응을 못할까? 나는 왜 남들보다 엄청 잘하는 것도 그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내 또래 애들이 왜 결혼할 때 결혼을 못하고 내 또래 애들이 대학 갈 때 못 가고 나는 왜 이렇게 빠가일까? 나는 잉여 인간이야. 존재의 가치가 없어. 그렇게 저 스스로를 엄청 자학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김창옥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제가 만약에 하고 싶다면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남들보다 못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때다. 나의 때.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일부 농가지만 여러분 사과나 배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은 좋은 과일들 제가 과일 좀 팔아봤는데요. 비싼 과일의 70%는 선물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비싼 과일 잘 안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망고 같은 거, 애플 망고. 내가 막 툭툭 사 먹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막 이제 병원에 가면은 막 그런 거 받잖아요. 저 어렸을 적에는 황도 받았거든요. 황도 아세요? 그 캔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국물 엄청 달달한 거. 저희 아버지 노동일 하시다가 건물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황도를 주시더라고요. 전 아버지가 한번 좀 더 떨어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황도를 먹으면 황도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크게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좀 왜냐면 집에도 안 들어오니까 좋더라고요. 황도도 먹고 저는 또 병원 가니까 돈도 받고 또 이렇게 사이드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비싼 과일은 선물을 많이 한대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여러분 이제 설이 옵니다. 근데 사과나 배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장 맛이 드는 건요. 절기상으로 봤을 때 그게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추석이 지나서 한 달 반 전후입니다. 그때가 가장 과일이 맛이 드는 때예요. 자기의 때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유통구조, 사업구조가 유통을 하시는 분도 농가도 이 과일을 제일 많이 사는 때가 언제예요? 추석하고 설인 거예요. 선물도 하고 제사상에도 올리고. 그래서 일부 농가가 일부입니다. 봄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성장 촉진제를 붓으로 바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빵이 커져요. 대가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막 추석이나 설 같은 때 선물 세트 같은 거 보면 배 대가리가 막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사과도 그렇고. 근데 먹어보면 맛이 좀 그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님께 올리는 거예요. 조상님은 빵만 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상님이 와가지고 그 브릭스 재가지고 잡수진 않잖아요. 10브릭스 나왔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끝나고 나서 그냥 과일 깎으면 이거 누가 가져온 거잖아요. 내가 돈 주고 산 거 아닌 게 많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뭐 사는 거고 인사치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 개인으로 사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맛이 있으면 비싸도 사 먹는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무언가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결핍에 의해서 우리가 결혼을 빨리 해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무의식적으로 성장 촉진제, 결혼의 성장 촉진제를 바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해. 모양도 갖춰. 신혼여행도 간지나는 대로 가. 웨딩드레스도 막 블링블링한 거 막 해. 막 앨범 막 엄청 멋있게 찍어. 막 보지도 않는 거, 보면 화나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형식은 갖춰. 즉 결혼식을 준비했는데 결혼을 준비하지 못해 버렸어요. 그러면 복잡한 일들이 훨씬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즉 결혼에 빵은 생겼는데 결혼의 맛이 안 들은 거예요. 결혼에도 브릭스가 있거든요. 제가 말하고 놀랍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결혼해서 자기네 부부의 이 자녀와의 관계가 브릭스, 즉 이 당도가 엄청 높은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야. 먹고 달고 엄마 아빠 애들 사이 좋고. 근데 우리는 겉은 멀쩡해. 겉은 그럴싸해. 빵도 커. 근데 당도가 너무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식적인 가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형식을 더 이상 어느 정도 참다가 못하면 정리하는 거고. 물론 정리하고 또 새로운 걸 하면 되지만. 그러니 내한테 시기를 맞춰라. 내 결혼에 내 시기를 맞춰야지 나이에 맞추거나 사회에 맞추다가 보면 겉모양은 그럴싸하고 애도 낳고 가정도 했지만 그 당도가 너무 떨어지다. 그러면 결국은 부분적으로만 쓰이고 일상에서는 사 먹지 않게 돼 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인식, 그 과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떨어져 버려요. 아, 그거 그렇게 맛있는 과일은 아니야. 근데 정말 그때 나온 과일들 맛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돈 주고 사 먹겠다. 나 이거 사 먹겠는데 뭐. 그러면서 유명한 말. 과일은 비싼 거 먹어야 돼. 그러잖아요. 남편이 뭐 과일 사오면 비싼 거 너무 맛있다 이런 집이 있고, 자기야 한 번 살 때 좋은 걸 사라 말이야. 자기야 자기는 잘아. 사람이 잘다 말이야. 과일은 좋은 거. 당신 집안 자체가 잘아.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잘더라고.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왔다 가셔야 돼요. 피곤합니다. 그러니 그 시기를 외부에 맞추지 말고 나에 맞추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소개할게요. 나에게 맞추는 게 뭐냐? 의자는 저녁에 사지 말래요. 몸이 피곤하니까 웬만한 의자가 다 좋아 보인대요. 배고플 땐 장 보지 말래요. 왜요? 다 맛있어 보이니까. 외로울 땐 연애하면 안 됩니다. 분별력이 가장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기간을 여쭤본 거예요. 1년 반 연애하고 얼마 만에 다시 연애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냐. 전 사람의 향기가 사라질 때 그때 연애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전 사람의 향기를 지우려고 새 사람을 만나거나 화가 나서 만나거나 너무 급하게 만나서는 오히려 향과 향이 충돌한다. 여대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은 그러면 제가 1년 반을 사귀었는데 며칠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학생들이 묻더라고요. 1년 반이라면 제 생각으론 3일. 3일 정도면 전 사람의 향기는 지워진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3년이 지나도 안 지워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3일 만에 지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 향이 좀 사라지고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최소한의 내 홀로서기가 될 때 그때 연애를 하시면 어떠냐. 근데 그 전에
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교제하셔도 좋죠. 그렇지만 내 향이 사라지지, 그 사람의 향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내가 최소한의 홀로서기가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결혼을 위해서 하이에나처럼 찾아다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때는 또 만나고 또 상처를 입고 남자에 대한 신뢰가 또 떨어지고, 그게 심각하게 되면 혐오가 될 수도 있고, 더 심각해지면 내가 복이 없나? 아, 나는 왜 이런 것들만 걸리지? 완전 짜증나네. 삼재인가? 아홉수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의 마음은 내 홀로서기가 한 이상적인 게 100점이라면 몇 점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65점? 65점. 한 몇 점 정도 되면 연애하면 좋을 것 같아요? 80점? 80점. 15점 남았네요. 네. 한 달 안에 가능합니다. 한 달 안에 15점 채우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봅시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양심을 걸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요즘은 대표님하고 좀 덜 싸우는데, 대표님하고 10년 넘게 가장 많은 여행을 한 제 친형보다 100배, 1000배 시간을 많이 보낸 형이고, 형제 같고, 때로는 부모님 같은 것도 있고, 친구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관계인데, 제가 대표님하고 의견이 달리했을 때에도 유일하게 어쩌면 대표님보다 더 신뢰했던 게 뭐냐면 대표님이 만드신 식품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당신도 얘기해요.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괜찮다. 근데 내가 만든 내 식품들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가장 고집이고 신념이고, 어떻게 보면 당신 자신 같은 거예요. 당신보다 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이제 옥 시리즈 이거 하기로 했어요. 옥두부, 콩나물 뭐 다. 옥콩나물, 옥란 한번 언젠가 한번 드셔보시고, 아 진짜 쟤네들이 하는 말이 일리 있는 말인가라고 한번 꼭 피드백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가 잘 돼서 다른 회사의 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